네. 맨유와 토트넘의 맞대결. 맨유가 토트넘을 2대0으로 잡으면서 토트넘 상대 전적에서 좀 밀리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오랜만에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뭐 맨유가 승리한 것보다도 더 문제는 이제 로메로 사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모든 포커싱이 지금 다 로메로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예, 로메로한테 쏠리면서 토트넘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유가 토트넘을 2대0으로 잡았어요. 일단 그 맨유는 이전 경기랑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플럼전이랑. 뭐 최근에 워낙 뭐 잘 굴러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물론 뭐 플럼전은 다소 고전을 했던 경기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골로 3대2로 승리하긴 했지만은 사실 선발 라인업들 그대로 나왔을 때는 2대0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카세미르 빠지고 뭐 예. 이러면서 조금 밀렸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변화를 가져갈 이유가 없었던 거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플럼전 선발 라인업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반면 이제 토트넘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금 3백을 많이 들고 나오긴 했었거든요. 팔리냐가 약간 내려오네. 예, 팔리냐를 내려서 이제 3백을 쓰고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뭐 지난 경기 때 부진했던 비수마랑 드라구신 빠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도베르도 선발로 나오고 하면서 4-3-3으로 나서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경기를 터뜨린 건 토트넘의 주장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예. 이른 시간에 좀 퇴장을 당했어요. 29분경에 퇴장을 당했었는데요. 네. 이 퇴장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퇴장 장면 맞습니다. 그렇죠. 발목이 예. 완전히 좀 위험했기 때문에. 그 발목으로 태클이 들어갔고 물론 볼을 향해 가다가 볼을 못 치고서는 그 카세미르의 발목을 친 거긴 한데 네. 이게 치더라도 빨리 빼면은 그러면은 옐로우로 끝나요. 근데 이걸 그대로 눌렀거든요. 누르면은 이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파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퇴장이 맞습니다. 근데 저러고 짜증나는 게 자기가 더 아파하거든요. 그거 약간 좀 예. 아플만은 했어요. 얘도. 왜냐면은 이게 본인도 약간 조금 꺾이는 장면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예, 이거는 좀 의심의 여지 없는 퇴장이다. 예, 의심의 여지 없는 퇴장이었고요. 네. 그러나 뭐 항의할 건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로메로가 뭐 프리미어리그 통산 4번째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이거는 토트넘 구단 역대 카불과 함께 최다 퇴장. 역대로 따져야 됩니다. 그 토트넘 역대 구단. 토트넘도 역사가 짧은 구단이 아닌데. 예. 1992년부터 다 따지면은 최다라는 거고 심지어 로메로가 이제 뛴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트넘에서. 그런데 벌써 내장이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단순히 이제 그 토트넘 구단을 넘어서 이제 그 로메로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로 해당 기준을 놓고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퇴장 4회고요. 카세미로가 3회, 뭐 3회는 공동이 좀 많긴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공식 대회로 다 합치더라도 그 로메로가 토트넘에 온 이래로 모든 대회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최다 퇴장 6회. 예. 약간 퇴장의 아이콘이 돼가고 있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돼가고 있는이 아니라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로메로가 퇴장으로 빠지면서 네. 사실 초반에 오도베르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였었는데 오도베르가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오도베르가 빠지면서 드라구신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이 로메로가 퇴장이 당하면서 전문 센터백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드라구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런데 로메로의 퇴장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네. 사실 로메로가 퇴장 당하기 이전까지는 나름 비등비등한 경기였어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맨유가 초반 10분을 완전히 몰아세우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후에는 토트넘이 도리어 흐름을 가져오고 있기도 했어요. 슈팅도 7대5로 맨유가 2개 더 많을 뿐이었고요. 점유율도 54대46으로 맨유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퇴장 전까지는 비등비등한 분위기 속에서 반반이었다. 예,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퇴장당하고 나서는 완전히 경기가 기울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맨유가 압도적으로 주도를 했고 사실 비카리오 선방쇼 아니었으면은 더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었어요. 물론 뭐 기대 득점은 1.79골이긴 했지만은 맨유의 슈팅들이 상당히 날카롭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카리오가 잘 막아냈고 슈팅도 그러니까 30분까지는 7번이었는데 맨유가 그 이후에는 16번을 더한 거죠. 그래서 23번을 가져간 거고 유효 슈팅도 10번. 유효 슈팅 10번이니까 비카리오가 8개를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슈팅 숫자가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효율이 좋았던 어느 정도 위협적이었던 슈팅이 많이 나왔던 맨유였습니다. 반면 이제 토트넘은 퇴장 전까지는 5개였는데 이후에는 2개가 전부였다. 점유율도 65대 35로 벌어지게 된 거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최근에 그래도 헤이팅하 코치가 오고 나서 자꾸 제가 감독이라고 얘기하려고 감독이었으니까. 아니 왜냐면은 그 헤이팅하 오고 나서 조금은 바뀌는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그냥 뭐 3백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시몬스도 확실하게 하프 스페이스에 활용하면서 시몬스가 확 쌓아놨고 시몬스 사용법을 좀 깨달은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갤러거도 가세에서 상당히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네.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나름 뭐 오도베르라던가 갤러거라던가 그리고 시몬스라던가 괜찮았었거든요. 파페사르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우도키가 근데 처음부터 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드를 전혀 못 쫓아가고 그리고 한번 그 역습 상황에서 시몬스가 주려고 하는데 안 올라오니까 더 볼을 끌고서 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못 올라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보고서 얘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 후에도 그냥 아마드가 그냥 치달았는데도 못 쫓아가는 거 보면서 야, 얘 몸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안 좋은데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부상으로 나가는 거 보면은 진짜 안 좋았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도기가 뭐 그러니까 수비력이 아주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이랑 그리고 오버래핑이라던가 이런 거는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던 거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뭐 갤러거, 오도베르, 시몬스, 파페사르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레이도 괜찮았거든요. 최근에 풀백에서 좀 적응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토트넘도 나름 비등비등한 경기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로메로 퇴장이 게임을 터트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유가 선취골을 넣었는데 은베모의 득점이 나왔고요. 은베모가 왼발로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굉장히 감각적인 슈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만드는 과정도 괜찮았죠. 그렇죠. 코너킥을 아예 준비해 갖고 나온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부페가 짧게 그가 올리는 척하면서 짧게 앞쪽으로 밀어줬고 이걸 이제 마이누가 그대로 돌아서면서 패스 준 거를 이제 상대 수비들이 다들 골문 앞에 몰려 있잖아요. 왜냐면은 멀리 보낼 줄 알고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베모가 세게도 안 차고 그냥 딱 구석으로 패스하듯이. 왜냐면은 앞에 선수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은 비카리오의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빈 구석으로 그냥 밀어 넣는 형태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방향만 잘 들어가면 무조건 골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은베모가 어쨌건 네이션스컵 갔다 오고 나서 4경기에서 3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소호자가 결국에는 토트넘 데뷔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치렀습니다. 그럼 우도기는 약간 좀 햄스트링 쪽을 만지면서 나갔습니다. 네. 뭐 일단 프랭크 감독이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건 스캔 결과를 기다려 보긴 해야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변수가 계속해서 생겼었던 토트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맨유는 좀 설렁설렁 경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약간은 뭐 그러니까 막 부페가 라보다킥으로 크로스 올리고 그리고 막 카세미루가 힐 패스하고 저는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1대0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은 결국 이제 그 81분경에 달롯의 크로스에 이은 부페의 마무리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셰슈코가 들어온 것도 나름 효과를 발휘한 거죠. 셰슈코가 점프를 해주니까 2명이 붙었고 이게 근데 만약에 셰슈코 맞았으면 옵사이드가 될 뻔했어요. 근데 안 맞고 그냥 지나갔고 이걸 이제 부페가 마무리를 지은 거였죠. 저는 살짝 굴절된 줄 알았는데 기록상으로 안 맞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셰슈코에 맞았으면은 조금 앞서 있었던 걸로 저는 봤거든요. 저도요. 저도 부페가. 그러면 셰슈코가 관여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무어지 입장에선 저거는 관여가 안 됐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뭔가 방향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 동작에 영향을 끼치면이에요. 수비 동작에 영향을 끼치면 그런 건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절대 옵사이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셰슈코도 온사이드에서 갔었고 부페도 온사이드에서 네. 갔고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걸렸으면은 오프고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부페가 다이렉트로 받은 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왜냐면은 패스하는 이 시점을 보는 거야. 옵사이드는 이 시점을 보는 게 아니고 안 걸렸기 때문에 네. 걸렸으면 몰라도. 어. 근데 걸렸어도 저는 걸렸으면 옵이죠. 예, 그렇죠. 걸리면 이때부터 시작인 거니까. 네. 예. 아무튼 여기서 온사이드가 인정이 되면서 두 번째 득점, 맨유의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부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이제 맨유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 시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에 20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314경기에서 200개의 공격 포인트인데 104골 96도움입니다. 네. 루니도 참 대단하긴 하네요. 예, 루니는 이제 295경기에서 이걸 기록을 한 거고, 뭐 루니랑 이제 호날두랑 뭐 긱스랑 뭐 이런 선수들은 다 이제 공격 포인트가 더 많긴 하죠, 부페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유는 캐릭 체제 임시 감독 2기 4전 4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지금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죠. 거기다가 다소 운도 따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고 하지만은 뭐 단순 운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캐릭이 팀을 좀 잘 만들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이 경기에서도 쿠냐랑 그리고 또 이제 그 부페를 더블 가짜 9번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때 그거를 앞 공간을 비게 만드는 예, 그런 식의 운영을 상당히 영리하게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리어 이 경기는 저는 플럼전보다 경기 내용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좀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은 조금은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냥 한창 좋았을 때보다 물론 올라온 선수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마이누는 이제 서서히 녹아들고 그렇죠. 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확실히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긴 했는데 부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은 킥 임팩트가 그리고 굉장히 잘했지만은 부페가 슈팅 임팩트가 사실 그 전에 한 2골 정도 넣었어야 되거든요. 예. 빗맞더라고요, 이상하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은베모도 골은 넣었는데 은베모도 조금 미스가 많았어요. 터치 미스 같은 게. 근데 그거는 단기 컨디션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경기를 또 봐야겠죠. 예. 저는 근데 단기 컨디션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맨유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하거든요. 네. 만약에 빡빡한 일정이면은 이제 이게 피로가 쌓이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캐릭이 오게 되면서 맨유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예. 네. 그러면서 결국 맨유가 토트넘한테 마침내 약세를 벗어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근 6경기 3무 3패로 승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승리를 거둔 거고 공식 대회에서는 최근 8경기에서 3무 5패. 예, 특히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이 가장 컸죠. 이거는 진짜 양 팀의 운명을 바꾸는 경기였는데. 그렇죠. 예, 아닌가? 그랬으면은 맨유가 조금 더 아모림으로 갔으려나?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요? 나 우승 그래도 유로피안 우승 안 챔피언인데. 그럴 네.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8경기 3무 5패였는데 이번에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9경기 만에 공식 대회에서는. 네. 예, 참고로 맨유가 토트넘한테 약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아모림 때문이었죠. 아모림 체제일 때 6경기 2무 4패였으니까. 예, 거의 한 번도 못 이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막판에는 이 플래처를 또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예. 뭐 그러면서 여유를 보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디디 애슬레틱에서는 이런 칼럼까지 나온 겁니다. 맨유에게 부진했던 시즌이 오히려 좋은 시즌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서 승점 44점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승점 2점을 더 높였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리그만 뛰니까 경기가 널널한 거 맞는데 아모림 이놈이 계속 있으면 4연승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왜냐면 아모림 때도 리그만 했거든요. 예. 아모림 때라고 해서 다른 경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캐릭이랑 아모림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맨유에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아모림도 할 얘기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 안 해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쉬웠죠. 아모림은 끝까지 본인의 그렇죠. 고집, 본인의 전술적인 고집을 계속 가져가다가 선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돌리는 건데 네. 그러면서 괜히 부패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뭐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그런 거니까 자승자박에 가까운 거죠. 물론 감독들이 본인의 전술적인 철학이 있는 게 중요한 거 맞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거 안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난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 니들이 이기고 싶으면 영입해라. 이런 거를 좀 고집을 부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팀이 망했던 거고.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캐릭 체제에서는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네. 이 인플루언서가 누구냐면요. 5연승을 거둘 때까지 머리를 안 자르겠다 네.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못 자르고 있었어요.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한 경기 예. 남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아 근데 웨스트햄은 요즘 상승세여가지고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그렇죠. 한 경기 남았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건 아모림 때랑 비교하면은 캐릭 때를 비교하면은 확연히 달라졌죠. 예, 뭐 그 경기당 승점도 2배가 늘었고 경기당 득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0.8골이 더 늘었고 빅찬스 메이킹도 더 늘었고 경기당 그리고 유효 슈팅도 1개가 더 늘었고 네. 하이 턴오버는 이제 그 공격 진영에서 상대 수비 미스를 유발해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늘어났고 왜냐면은 캐릭 부임하고 나서 확실히 압박 강도가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캐릭이 막 만들어가는 축구를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압박과 속공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 카세미르랑 부페를 활용한 그 속공에서의 디테일이 상당히 있는 편이긴 하죠.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카세미르랑 부페가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있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경기당 실점도 줄어들었다. 네. 예, 아모림은 백스리를 썼지만은 실점이 더 많았죠. 하지만 캐릭은 도리어 더 줄어든. 사실 공격이 잘 되면 수비도 잘 되기 마련이거든요. 상대가 못 올라오니까.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마이클 캐릭입니다. 예. 근데 결국 문제는 토트넘인 거죠. 그렇죠. 예, 이 경기의 모든 이제 포커싱은 로메로한테 쏠렸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주가 로메로 주였어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지난 맨시티전 끝나고 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려서 좀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출전 가능한 선수가 단 11명 뿐이었기에 그래도 팀을 돕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 뒤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이 뒤에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보드진을 저격한 게 아닌가. 영입 좀 해라. 예,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딱 올렸던 시간이 이적 시장 데드라인 끝나고 1시간 뒤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로메로가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구단 저격한 게 이번이 4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구단 저격한 적 있잖아요. 네네. 거짓말쟁이가 있다. 막 이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보드진들을 저격하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그 프랭크 감독 선임됐을 때 선임되자마자 그때도 딱 1시간 뒤. 얘 일부 1시간 뒤 맞히나 봐. 일부러 그때. 그때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나의 길을 열어준 감독 막 이러면서 갑자기 찬사를 보내는 포스트를 올리기도 했었죠. 네. 예.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게시물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티 로메로인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거 올리고 나서 조금 봉합되나 싶었는데 이제 그 가스톤 에두리라고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들을 전담으로 취재 인터뷰하는 기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스톤 에두리 기자가 지난 여름에도 로메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려고 한다. 대화 중이다. 시메오네도 원하고 로메로도 원한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딱 이때 로메로가 스페인 라리가와 다른 한 리그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정식 오퍼 직전 단계까지 갔었는데 다음 6월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날 것이다. 예, 이거 아무래도 그러면은 로메로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었어요. 네. 예, 당연히 이제 그 맨유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로메로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일단 뭐 프랭크 감독이 이제 로메로의 그 게시글과
훌륭한 게시물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예. 예. 강력한 스트롱 포스트. 예. 아무튼 그 게시글에 대해서 로메로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며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는다. 그는 매번 이기고 싶어하고 때로는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다. 사람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거다. 그는 좀 그런 편이다. 하지만 나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강력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징계가 주어지냐 거기에 대해서 징계는 주어지지 않는다. 네. 다만 이제 강력하게 얘기한 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로메로가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 남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약간 좀 불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둘이. 불화라기보다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로메로가 어느 정도 마음은 떠 보인다. 토트넘에 더 이상 네. 이제 좀 마음이 식었다. 마음이 떠 있으니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왜냐면은 그 뒤에 슬래틱에서 이제 로메로가 과거에 토트넘에 대해서 이제 강도 높게 보드진들을 저격한 거 있잖아요. 네. 보드진 저격한 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속 시원해하고 응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보드진이 가장 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드진 저격해가지고 살아남은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해요. 그러니까 팬들은 로메로를 남기고 싶어 하겠지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살아남은 적이 없는데 그 로이킨도 네. 보드진 저격해가지고 맨유에서 떠나고 그렇죠. 전부 다 결국 쫓겨났었는데 로메로라고 다를 수 있을까라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로메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포스트를 올린다는 거는 나 팔아도 돼. 난 떠날 거야 라는 거를 좀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내는. 나 떠날 거야까지는 너무 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기분이 나빠서 나를 팔아도 나는 나쁠 거 없다. 조금 이 정도까지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뭐 로메로가 이런 포스트를 올리었고 뭐 이번 맨유전에서도 퇴장을 당하면서 로메로의 주장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장감이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댄킬 팩트릭 그 예전에 이제 이브닝 스탠다드 기자였죠. 토트넘 전담 기자로 알레스 디어골드랑 같이 가장 뭐 유명했던 기자인데 지금은 디 애슬레틱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로메로는 경기장 안팎에서 악몽 같은 존재다. 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남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퇴장인 거고 밖에서는 이제 그 보드진 저격에 관련된 얘기인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과거 토트넘에서 이제 센터백으로 뛰었던 마이클 도슨 같은 경우도 로메로의 퇴장은 프랭크에게 재앙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 퇴장당하면서 사실상 경기를 터뜨렸다라고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데니 머피 그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나와서는 오늘은 프랭크를 탓할 수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로메로에게 있다.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팀은 경기를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가 퇴장당하면서 팀에 넘어야 할 상 같은 과제를 안겨주고 말았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메로가 어쨌든 좀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뭐 BBC에서도 이제 매치 오브 더 데이만이 아니고 이제 BBC의 다른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명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누아도 출연을 하고 한 건데 예, 월드컵 위너가 그라운드 위에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조금 주장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진짜 보면은 아르헨티나에선 단 한 번도 퇴장을 안 당했거든요. 로메로가요? 예. 국대에서는? 예. 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퇴장당하면은 네. 메시가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가서 목 조르고 그 이제 대폴이 막 예. 접해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의 호위무사들이 예. 앞뒤로 그냥 그렇지 않겠냐.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서는 약간 좀 길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디 애슬레틱에서 이런 칼럼이 나온 겁니다. 이번 시즌 퇴장 2장, 그리고 옐로 카드 5장 후 출전 정지 1회. 그러면은 이제 퇴장 1장으로 3경기 빠졌죠. 그 다음에 1경기 옐로 누적으로 1경기 빠졌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퇴장당했으니까 4경기면은 8경기나 출전 정지인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로메로가 토트넘에게 영웅일 때만큼이나 악당일 때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단은 그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까지 그 로메로가 나름 이상적인 부주장이었을지는 모른다. 왜냐, 네. 손흥민은 굉장히 차분하게 선수들을 다독이는 역할. 그러니까 원래 할 때 국합, 배드캅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이 국합이라면은 로메로가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유로파리그 우승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손흥민처럼 제어할 수도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의 답이 없는 거죠. 로메로는 시합 예. 폭탄과 같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 정도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뛰기 싫어서 퇴장당하는 거 아니냐, 뭐 태업 아니냐. 예.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예. 예. 뭐 승부욕이 좀 잘못 표출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태업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예. 사실 이 경기에서도 그 퇴장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멋진 수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어서 그대로 막으려다가 이게 그쵸. 연결된 시퀀스였거든요. 카세미로한테 가니까 예. 그거 막으려고 나간 예, 거였잖아요. 막으려고 하다가 그 볼을 향해 간 거긴 했거든요. 볼을 향해 간 거였는데 네. 저는 의욕이 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로메로의 승부욕이 좀 잘못 경기장에서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조금 웃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프랭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로메로에 대해서 그를 주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 그는 탈의실에서 팀 동료들에게 사과했다. 나는 그가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그의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은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기자가 토트넘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퇴장인데요? 딱 이러니까 예. 몰랐네?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예. I think it's if you look at how many red cards he has had, it's not like he had that many throughout his career. And you play with passion and you play with aggression, and there's a fine line when you do that. At the club, yeah, but not in Premier League. Of Premier League players. Okay, I didn't know that.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반응이 I think it's 진짜 코미디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완전히 이거 그래서 계속 돌고 있어요. SNS 프랭크랑 로메로 치면은 이게 위에 쫙 도배돼 있어요. 이 인터뷰 영상이. 뭐야 이게? 예. 그래? 몰랐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감독이란 애가 어떻게든 커버를 쳐주려 했던 건데, 예, 커버를 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가운데 네. 강등권에서 그나마 올라오고 있는 팀이 웨스트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울버햄튼이랑 버리는 강등이 확정적이나 마찬가지고 웨스트햄이 치고 올라오는 게 조금 문제인 건데 웨스트햄이 바로 이제 버리한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토트넘 맨유전 끝나고 바로 이제 30분 뒤에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웨스트햄은 최근 4경기에서 3승. 사실 지난 경기 진 것도 첼시 상대로 먼저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3대2 역전패 당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경기도 사실 잘했어요, 웨스트햄이.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만만한 팀이 아니고 최근 기세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머빌이 최근 5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3, 4월에 링가드가 5경기 연속골 넣은 이래로 서울 레전드. 웨스트햄 선수로는 예. 그 다음 오랜만에 5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가 된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카스테야노스가 팀에 가세한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비벼주니까 서머빌과 보원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웨스트햄 강등 마지노선인 이제 그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승점 차는 6점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뭐 시즌도 많이 남아있고. 예. 아직 팰리스는 한 경기를 안 한 거고 팰리스의 이제 오늘 있을 경기 결과에 따라서 15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리즈도 최근에 상승세거든요. 리즈도 금요일에 있었던 노팅엄 포레스트랑 이건 서로 간에 6점짜리 경기에서 리즈가 이겼죠.
예, 그러면서 그런데 물론 저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체급이 있는 팀이고 팀의 전력 자체는 좋은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어쨌건 간에 세 팀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강등은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강등 가능성은 2.35%밖에 되지 않긴 하거든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유럽 대항전 갈 확률보다도 떨어지긴 하지만요. 유럽 대항전 갈 확률은 0.07%예요. 저거는 이제 뭐 챔스 우승을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건 예. 예, 강등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2월 일정인 거거든요. 지금 로메로가 빠지는 가운데 뉴캐슬, 아스날, 풀럼, 팰리스를 특히 팰리스란 경기는 경쟁팀이에요. 순위 경쟁하고 있는. 예, 지금. 네. 그러면 이건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로메로가 4경기에 다 빠지게 되고 거기다가 부상자가 너무 많다. 우도기, 스펜스, 단소, 포로, 클루세스키, 메디슨, 쿠두스, 히샬리송, 벤탄쿠르, 벤데이비스, 베리발. 예. 이 중에 포로 장기 부상, 그리고 클룹 장기 부상, 메디슨 장기 부상, 쿠두스 장기 부상, 히샬리송 장기 부상, 벤탄쿠르 장기 부상, 벤데이비스 장기 부상, 베리발 장기 부상. 네. 그 중에 벤데이비스랑 메디슨은 아예 시즌 아웃이죠. 뭐 벤 데이비스는 은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게 예.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난 경기 그 벤치에 있었던 선수들도 보면은 소우자는 아직 어린 티가 나더라고요. 예, 교체 예. 투입돼가지고 뛰는 거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 보이긴 네. 했어요. 적응이 필요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필드, 올루셋이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 바넷 같은 유망주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벤치에. 네. 근데 그마저도 이제 그 로메로 퇴장당했고 그리고 4경기 못 나오고 우도기도 부상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1군 선수들을 다 적은 거예요. 네. 이건 현재 가용 가능한 1군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솔랑키, 무하니, 시몬 스텔, 갤러거, 오도베르, 사르 비스마, 팔리냐, 소우자, 판더벤, 드라구신, 그레이,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 키스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괄호가 쳐져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백업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팔리냐는 내려가야지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괄호가 없는 애들은 얘네들이 빠져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네, 예. 아예 백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긴 합니다. 교체 카드가 1군 교체 카드는 골키퍼 빼면은 필드 플레이어 3명이 전부예요. 무하니, 텔, 비스마. 뭐 8년 돌려 쓰는 거고. 그렇죠. 진짜 좀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팀 성적이 안 좋아진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강등권에서는 탈출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저는 더 큰 문제가 지금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무리해서 뛰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아 쓰고 있는. 예, 그러니까 솔랑키도 프랭크 감독이 직접 얘기했어요. 예. 그가 지난 맨시티전 끝나고 나서 현재 70, 80%밖에 못 뛴다. 근데 팀 사정 때문에 거의 90분 가까이 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 경기 앞둔 시점에서도 솔랑키랑 판더벤은 마지막까지 컨디션을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솔랑키, 판더벤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에요. 우도기도 정상 컨디션 아닌데 무리해서 뛰다가 부상당한 거고 그리고 베리발도 부상해서 다 회복이 안 됐는데 빨리 복귀시켰다가 다른 부위지만 어쨌건 간에 부상이 발생한 거고 지금 이러면은 악순환이 도리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선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죠. 저희가 그 갤러거를 영입할 때 왜 미드필더 자원을 영입했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베리발까지 부상당하고 그러면서 너무 잘 데려온 거 같긴 너무 해요. 잘 데려온 거가 되긴 했어요. 네. 단지 윙도 영입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렇게 좀 악순환이 겹쳐오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쉽지 않은 다음 일정 토트넘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